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엽입니다. 네오 포럼 시즌 4에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상학 전치부의 어바트먼트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COIR 200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논문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나가이 선생님 등에 의하면 상악 전치부에 잇몸이 얇을 때 어떤 색깔의 지대주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금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핑크색이 제일 좋았다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노다이징 같은 걸로 이렇게 핑크보다는 퍼플에 가까운 색깔 이렇게 낼 수는 있지만 구치부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로 노란색이나 혹은 샌드블라스트 된 골드 컬러나 샌드블라스트 된 그런 어바트먼트, 금속 어바트먼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지대주, 개별지대주, 커스텀 어바트먼트 얘기할 때 옛날에 이제 저희가 캐스팅을 할 때는 이렇게 러스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타이타늄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캐스팅을 하고 나면 러스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스핏의 원인이 되고요. 미케니컬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골드 UCLA 어바트먼트 같은 걸 사용해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만들고 특히 전치부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 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환봉 형태의 어바트먼트를 사용합니다. 커넥션은 미리 밀링이 되어 있는 선반에서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 상부를 저희가 이제 그 깎아서 밀링 머신에서 깎아서 하는 이런 그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을 한분 보실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 캐나인 13번, 23번 전부 다 임플란트 치료를 했습니다. 13번에는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들어간 상태고요. 23번 같은 경우는 기성지대주, 그 SCRP 타이타늄 어바트먼트에 PFM 크라운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 파란색은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 지르코니아 크라운, 그 다음에 노란색은 타이타늄 어바트먼트에 PFM 크라운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그레이하게 보이는 것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금속 지대주와 PFM 크라운이 들어간 부분에는 잇몸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엄브렐라 이펙트 때문에 이런 그 그레이한 느낌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실제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환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상악 전치부 11번에 이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악치아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 치아를 뒤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고 그 다음에 에나멜로 플라스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악 11번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했고요. 임플란트가 들어간 상태, 그리고 일정 부분 교정 치료가 마무리된 상태, 여기는 이제 임시치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을 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시치아, 최종 보철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어바트먼트, 타이타늄 커스텀 어바트먼트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최종 수복을 했었습니다. 네, 보시면 잇몸이 얇은 부위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비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비쳐 보이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보철물 자체가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것, 커스텀 어바트먼트의 두께, 지르코니아 두께의 조절에 제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뒤, 5년 뒤 팔로우 보시면 여전히 어두워 보이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의 생각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할 거였으면 지르코니아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커스텀 어바트먼트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비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이 이렇게 얇은 부위는 저희가 이제 수술 중에 혹은 그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때 미리 알고 있었다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관찰 중에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이제 올 세라믹 어바트먼트, 그래서 이제 보다 심미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레이하게 비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라믹 어바트먼트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루미나로 시작해서 뭐 최근에는 이제는 다른 옵션이 없이 지르코니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물성 자체가 워낙 다른 세라믹에 비해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힘을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오래된 논문인데요. 상품명 프로세라, 노벨바이오케어에서 나온 프로세라, 그리고 아틀란티스라는 제품이 전치부에서 힘을 버티기에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가 전치부에서 힘을 버티기에 충분하다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 상악 전치부의 잇몸이 얇은 경우에 밑에 있는 재료의 색깔이 비쳐 보일 수 있고, 특히 이제 잇몸이 얇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심미를 고려한 어바트먼트 선택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때까지 드려왔습니다. 자, 이 환자는 11번, 21번 발치를 요하는 환자였고요. 11번, 21번의 근관치료, 그리고 수술적 근관치료, AP코까지 실패를 한 상태에서 발치를 했습니다. 11번, 21번 발치를 하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지컬 스텐트를 이용해서 이 서지컬 인덱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프로비저널 스크루 위테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하고 이미디어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임시치아를 즉시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을 뜰 때는 저희가 이제 요즘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픽업 인상을 떴습니다. 스크루 위테인드 템을 그대로 픽업하는 방식의 인상을 떴고요. 이런 방법의 장점은 서브 진지바의 템포러리 콘투어를 그대로 모형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환자가 이 모형이 굳을 때까지 집에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아틀란티스의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 그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최종 수복을 했습니다. 예, 보철물의 모습이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제가 주문한 미국에 있는 랩의 이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의 가격이 462불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경쟁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종 보철물은 뭐 잘 나왔고요. 제가 아주 만족하는 상태로, 환자도 만족하는 상태로 잘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임시치아 상태 그리고 최종 보철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22번이 콘제니탈 미싱으로 블락본 그래프트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스크루 위테인 템까지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보철물을 다 맞춰보고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 지르코니아 크라운 다 맞춰보고 이제 딱 시멘테이션 하려는 순간에 이렇게 어바트먼트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눈을 감고 붙이지 않았고요. 다시 커스텀 어바트먼트니까 밀링된 것이니까 똑같은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를 주문을 해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21번이 호리존탈 루트 프랙처 때문에 오신 분이고요. 자, 이래서 발치를 하고 발치 즉시 식립을 했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할 때 저희 잘 아는 것처럼 팔라탈로 치우쳐서 임플란트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인접치아의 마진으로부터 2mm, 3mm 하방에 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1번 치아가 이렇게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 치아도 크라운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는 모습이고요.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 다음에 식립할 때 여기 갭에는 본그래프트를 했고 FDBA를 썼네요. FDBA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조금 앞쪽에 이렇게 덧대준 상태로 치료를 끝냈습니다. 템포라리는 원래 발치된 치아에 치관을 잘라서 본딩으로 옆에 치아에 고정을 해주는 것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을 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치아도 삭제를 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치아는 제가 이제 그 템포라리를 안 해주는 전치부 케이스는 거의 드문데요. 이 환자분은 도저히 템포라리를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악 치아가 굉장히 많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인덴테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풀콘터 왁스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름 컷백을 했습니다. 왁스상에서 컷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패턴 레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니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패턴 레진으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목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크루 리테인드 레스토레이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전추부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로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저희가 이제 밀링 머신을 쓰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카피 밀링 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제품을 놓고 옆에서 그대로 그 열쇠 깎듯이 이렇게 깎아가는 이런 그 손으로 작업하는 수작업하는 밀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커넥션 부위까지 깎았습니다. 예, 그렇게 깎았고 그 위에 트라인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비니어링 포셀린을 올려서 이렇게 이제 스크루 리테인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치아까지 같이 붙여줬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끝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21번이 스크루 리테인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너무 용감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직 이제 이 환자 팔로우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환자 팔로우업을 이제 못하게 됐는데요. 임플란트 내로 이렇게 이제 아주 정밀하게 가공이 된 것이 아닌 핸드로 거의 가공한 그 카피 밀링 방식의 지르코니아 커넥션이 임플란트 안에, 특히 이제 인터널 커넥션의 임플란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때는 공간이 부족했고 또 전치부고 지르코니아를 쓰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제 김종화 원장님 사진인데요.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 이거는 이제 기성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었는데 콘택 루즈니스 때문에 보철물을 제거하려고 교환면에 이제 구멍을 뚫고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흔들어서 뺐는데 이렇게 이제 커넥션 부위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로딩 중에 여기에 크랙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르코니아를 가지고 커넥션을 만드는 것 자체는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이한 커넥션을 가지는 캠록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캠록 임플란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리플 로브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이제 커넥션 부위는 타이타늄으로 하고 그 위에는 이렇게 포스트가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르코니아 코어를 갖다가 만들어서 붙이는 이런 링크 방식의 어바트먼트를 소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금속과 금속이 닿도록 인터널 커넥션에서 임플란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을 만드는 것을 링크 또는 소켓이라고 부르는데요. 링크의 경우는 레진스맨 같은 걸로 접착을 하는 것을 링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사만으로 조이는 것을 소켓 형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소켓 형태는 쓰지 않고요. 링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르코니아의
그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접착제를 쓸 건지, 안티 로테이션 피처를 어떻게 줄 건지, 뭐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1번이 호리존탈 루트 프랙처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된 환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1번의 호리존탈 루트 프랙처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된 환자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11번 임플란트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 링크 어바트먼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늄 그 링크 위에 지르코니아 코어를 접착하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보철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보철을 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링크를 쓰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쓸 수 있는지를 커스텀 어바트먼트 디자인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링크 3mm 포스트를 가지는 그 링크를 빠뜨려 봤을 때 커스텀 어바트먼트 디자인한 곳에 빠뜨려 봤을 때 조절할 것이 없으면, 길이를 줄이거나 각도를 바꾸거나 할 것이 없으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링크를 넣어 봤을 때 괜찮으면 이렇게 이제 링크를 사용하고 지르코니아 코어를 깎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 금속과 금속이 닿는 부분, 커넥션 부분은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고 그 윗부분은 지르코니아 코어를 접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어서 환자분한테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힐링 어바트먼트 상태, 어바트먼트가 들어있는 상태, 그리고 보철물까지 접착한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2년 6월에 제가 치료를 마무리를 했고요. 최근에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제 카메라가 바뀌는 바람에 색감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10년 이상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2012년 6월 9일 그리고 2023년 4월 7일입니다. 방사선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병원의 센서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상이 조금 더 선명해졌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임플란트 주변의 이 코티칼은 조금 더 덴스해진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제 교정하시는 선생님한테 의뢰를 받았고요. 11번 치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약간 피스출라가 있고 치아 변색이 관찰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페리피카를 찍어봤고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루트 리조션이 이렇게 심한 상태였고요. 아니 도대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교정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제 11번에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루트 리조션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본이 굉장히 얇아져서 콘케이브한 상태였습니다. 발치를 했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협측이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터널 다이섹션을 통해서 버티컬 스텝 인시전을 주고 터널 다이섹션을 통해서 여기 협측에는 본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쿠비테인 템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환자 입안에 껴드렸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도 커스텀 어바트먼트 그리고 크라운을 만드는 과정에서 링크 어바트먼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 어바트먼트, 크라운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렇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딜리버리한 직후의 모습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 6개월 뒤에 팔로우업 했을 때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의 인터덴탈 파필라 부분이 조금씩 자라 올라오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을 너무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워두는 것이 잇몸이 힐링될 가능성이 포텐셜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건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공간을 먼저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환자분입니다. 11번 치아. 이분은 이제 중년의 여자분이셨고요. 11번 치아의 호리존탈 루트 프랙처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루트 프랙처 케이스들 많이 보여드리면 네가 부러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분은 문 여는 거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였고 11번과 21번 사이에는 다이아스테마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보시면은 잇몸 제가 조작이 조금 미숙해서 부족해서 약간의 스카를 그러니까 여기 찢어짐이 생겼습니다. 스크류 리테인 템이 들어간 상태고요. 이 스크류 리테인 템은 제가 이제 덴처 치아하고 덴처 치아의 내면을 깎아내고 그 다음에 템포라리 어바트먼트를 연결한 다음에 입안에서 플로블 컴파짓으로 픽업하는 방식으로 제가 즐겨 쓰는 방식으로 스크류 리테인드 임플란트 템포라리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르코니아 코어를 이용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브 진지바의 핑크색, 라이트 핑크일 때 쉐이드가 제일 좋더라 하는 문헌을 인용을 참고를 해서 요 아랫부분에는 핑크 포셀린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핑크 포셀린 위에 지르코니아 코어,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들어가도록 요렇게 해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예, 딜리버리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링크 어바트먼트 그리고 크라운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됐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 처음부터 다이아스테마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제가 콤파짓 빌드업을 한 것이고요. 21번 미지알에는 콤파짓 빌드업을 통해서 이 공간을 좀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박지만 교수님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구치부에 이렇게 링크 어바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교합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파절이 일어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전치부라 하더라도 이제 그 링크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각도를 바꿔야 된다거나 하면 리텐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셀린의 전형적인 문제인 파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3유닛 브릿지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치과의사 선생님입니다. 제 의국 선배님이시고요.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목욕탕에서 아침에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원래는 3유닛 브릿지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부러지셔가지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급하게 오셨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임플란트 심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12번 임플란트는 요 방향으로 심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고정이 나오지가 않아서, 왜냐하면은 스크류 템을 바로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저희처럼 이제 환자를 보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다가 안 돼가지고 각도를 조금 틀어서, 뼈가 있는 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임플란트를 조금 틀어서 12번 같은 경우는 심었습니다. 그 리테인드 프로비저널을 바로 해드렸고요. 기공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공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크류 리테인드 템을 바로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보철물은 지르코니아 프레임워크 위에 비니어링 포셀린을 올리는 형태였는데 지대주가 문제죠. 지대주가 요 치아 같은 경우는 각도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각도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코어를 쓸 수가 없었고요.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를 할 수가 없었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충분했기 때문에 그 각도를 틀지 않고도 우리가 지르코니아 코어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11번 같은 경우는 이 수프라 진지바에 올라온 부분은 똑같이 해서 타이타늄
그리고 지르코니아 코어를 쓰는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잇몸의 양상만 보면 오히려 22번에 이런 식의 코어가 들어가는, 지르코니아 코어가 들어가는 그런 어바트먼트를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각도 때문에 여기는 제한이 있었고요. 21번에는 지르코니아와 그 다음에 타이타늄 두 개의 어바트먼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어바트먼트를 비교해서 보면 완전히 똑같이 겹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겹쳐서 보면 윗부분이 똑같다 하더라도 링크 어바트먼트를 쓰는 경우에 이 부분이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이타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연조직의 두께를 저희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쓸 때는 연조직을 조금 더 밀어내는 형태로 디자인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21번 쪽에 잇몸이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타이타늄으로 하나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를 쓰나 특별히 크게 색깔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부치부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전치부라 하더라도 잇몸이 두꺼운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이런 방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개월 뒤의 모습인데요. 여기도 이제 색깔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팔로우업 할 때 보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2번의 루트 프랙처, 이거는 이제 보철물이 있었는데 포스트가 실패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2번 치아를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페리에피칼 리전이 있는 상태였고요. 보시면 CT에서도 보면 협축골에 구멍이 나 있었고 퍼포레이션이 돼 있었고 실제로 수술 중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후에는 본그래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이 인시전 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GBR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그래프트까지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최종 보철물로는 인터널 임플란트이고요. IS 임플란트를 사용했고요. 지르코니아 코어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렇게 이제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임플란트 들어가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 볼 일이 있어서 CT를 찍었다가 이 CT 컷을 건졌는데요. 임플란트가 위치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바트먼트,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이렇게 딜리버리를 했고요. 이렇게 파노라마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안에서 볼 때 이런 상태고요. 홀은 링구알 쪽에 잘 형성이 돼서 SCRP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정도, 2015년 9월에 이렇게 세팅을 했었는데 2019년 1월에 환자가 옵니다. 와서는 요 22번이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링구알에 홀이 있었기 때문에 링구알에 막혀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보철물을 언스크루 해가지고 풀러서 뺐습니다. 뺐는데 그냥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지 보려고 제가 랩 아날로그에 연결을 해서 토크를 딱 주는 순간 이게 빠졌습니다. 링크하고 타이타늄 이 어바트먼트가 분리가 된 거죠. 타이타늄 링크하고 지르코니아 코어가 분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레진스맨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위치를 시켜봤는데 이게 이제 움직입니다. 딱 맞는 한 방향으로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그냥 입 밖에서는 붙일 수 없겠다, 모형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입안에 트라인을 해봤습니다. 입안에 트라인을 해봤더니 풀리 시팅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풀 시팅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본을 떴죠.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든 상태에서 모형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위치로 접착을 다시 했습니다. 접착을 다시 해서 멀티링크라는 레진스맨을 이용해서 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안에 가져갔더니 이런 미지알 쪽에 공간이 살짝 생겼습니다.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틈이 났고요. 미지알 쪽에. 그러니까 이 링크의 유격이 큰 경우에는 대위치를 시키기가 딱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다시 한다면 이 링크랑 크라운까지를 분리한 다음에 링크를 그 모형상이든 아니면 입 밖에서 붙이고요. 그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입안에서 세팅을 했었으면 더 정밀하게 우리가 이제 처음 위치대로 기공소에서 작업한 위치대로 붙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생기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메조 스트럭처, 그러니까 세렉 같은 그 원 내에 캐드캠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블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링크 위에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멍이 있는 이런 블럭들이 나오고요. 이런 블럭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코어를 만들어서 붙이고 그 위에 크라운을 만드는, 혹은 이제 바로 링크 위에 한 원피스로 이렇게 지르코니아를 만드는 이런 메조 스트럭처를 이용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블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임플란트죠. 다른 회사의 임플란트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한 세렉 블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어바트먼트의 리터리처 리뷰가 많지는 않은데요.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세렉을 쓰고 있는 선생님들이라 하더라도, 이 선생님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국내에서 우리나라 환자들을 쓰기에는 이게 교합력을 잘 버티는 것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치부에 쓰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바트먼트는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하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든 아니면 세라믹 보철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메조 스트럭처를 이용한 링크를 범용해서 모든 케이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터레처 리뷰에서 보면 이제 전치부에 쓰는 거를 제한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꽤 좋다,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라믹에 퍼팅한 페일류어들, 그 다음에 이제 크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이런 투피스 어바트먼트를 널리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 타이타늄 링크, 위에 지르코니아 코어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타이타늄 링크는 인터널 커넥션 임플란트의 경우에 임플란트와 맞닿는, 금속과 금속이 맞닿는 부분에 타이타늄으로 하고, 그 위에 색깔이 중요한 부분에는 지르코니아 코어를 쓴다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 자체보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르코니아가 임플란트의 내부에 들어가서 임플란트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바트먼트가 유격이 생겼을 경우에 어바트먼트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 내면에 손상을 주는 거를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전치부라 하더라도 치은이 충분히 두꺼운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예를 들어서 뭐 각도가 달라져서 이 링크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거나 각도를 조절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어바트먼트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것이 하이브리드 어바트먼트를 적용하기에 괜찮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 리테인드 애프터 시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SCRP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트리버빌리티를 가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문헌에 발표를 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드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어바트먼트를 레트로피팅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임영준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 20번대죠. 이렇게 어바트먼트가 박살이 나서 왔습니다.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였고요. 기성 질코니아 어바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러져 있는 상태고요. 23번, 23번, 24번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철물이 박살이 났습니다. 어바트먼트의 커넥션 바로 직상방 부위가 이렇게 망가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조각을 다 꺼내냈고요. 일부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형 스캐너, 그 테이블 스캐너에서 스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그 부러진 부분, 그 부분은 그림으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러진 어바트먼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이타늄으로 깎은 어바트먼트, 질코니아로 깎은 어바트먼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형상에서 맞춰봤고요. 조정을 좀 꽤 많이 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맞는 상태로 맞춰놓고 타이타늄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어바트먼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보철물은 그대로 쓰고 어바트먼트만 새로 만들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안에서 맞춰봤고요. 환자분은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에 기존 보철물을 접착을 해서 치료를 끝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JPD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문헌을 찾으면 우리 네오포럼 방에도 올려드릴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상악 전치부에서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바트먼트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